태국은 한국 없이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태국이 한국을 버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면 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고 태국은 붕괴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만 명의 태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태국의 실업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하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경제적 이슈와 국가 간의 갈등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오늘 강의 주제는 최근에 한국과 태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입니다. 이 수업을 이끄는 윌리엄슨 교수님은 국제경제와 아시아 태평양 외교 분야에서 잘 알려진 학자로 특히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갈등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국과 태국이라는 두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 갈등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리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태국이 과연 한국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의 발길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센 질문에 학생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스크린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프에는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프에 보이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추정하는 태국 불법 체류자입니다. 2015년에는 약 2만 명이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23년에는 14만 명을 넘어섰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불법 노동 임금 하락, 그리고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교수님은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이에 발생한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태국에서 매우 큰 논란이 되었고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태국에서만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은 태국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 이전과 함께 많은 태국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약 1만 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죠. 삼성은 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은 태국 내에서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태국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 기업의 진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태국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태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들은 태국에서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한 외국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외에도 LG전자와 SK그룹 역시 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고용 창출과 더불어 현지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경우 태국 경제가 겪을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기술 후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태국 내에서 중산층과 하위 계층이 받는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교수님의 말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에서 단순한 외국인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태국 경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고용 기회와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는 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때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교수님이 설명하는 그래프와 발언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태국 방콕 출신의 교환학생으로 태국의 정치와 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도 뭔가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소피아의 반대편에는 케빈 리가 보였는데 케빈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으로 그는 평소 한류와 한국 경제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친구였죠. 저는 아무래도 한국과 태국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이 논쟁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소피아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현재 태국이 겪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어 보였어요. 교수님,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를 마치 모두 불법 체류자나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정당한 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태국인들도 많지만 한국 사회는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일반화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들은 한국 내에서 직장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고 한국의 입국 심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잦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마치 하급 노동자로 여기고 태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 내에서 태국인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을 하며 비자 발급 문제나 불법 체류자 낙인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비자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체류 허가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약은 끝이 없죠.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계속되니 자연히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그녀는 계속해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코리아 운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에서는 반코리아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관광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심지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소비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단순히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피아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별과 사회적 무시에서도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인식하거나 저임금 노동자로만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결론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을 맺었어요.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태국은 농업도 매우 강해요. 우리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어서 태국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피아의 발언은 태국이 한국 없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태국이 관광업과 농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국이 한국 없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감도 들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단순한 관광업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기술 이전 그리고 태국 내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과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쉽게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소피아의 발언이 끝나자 케빈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교수님과 강의실 전체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애기했습니다. 소피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태국이 단순히 관광업과 농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태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의 삼성전자는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태국의 대규모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그곳에서 1만 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많은 간접 고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지 협력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태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삼성의 존재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죠.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케빈의 구체적인 통계와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케빈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산업 성장의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자동차를 들 수 있어요. 현대는 태국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태국 내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돼 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현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케빈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기여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서 기술 혁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K그룹은 태국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SK그룹은 태국의 전력 공급망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해 태국의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태국 내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태국의 에너지 산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케빈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인 관광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이 관광 중 소비하는 금액은 태국 경제에 중요한 자금이 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핑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면 태국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태국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지 않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은 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케빈의 논리적인 발언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케빈의 발언이 끝난 후 교수님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대신 태국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보도와 연구에서 이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교수님은 연구 자료와 미디어 보도를 인용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들 예를 들어 방콕의 왕궁 파타야의 해변 그리고 치앙마이의 사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행동이 때때로 현지 문화와 규칙을 무시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종종 사원에서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문화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죠. 교수님은 한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어느 사원에서는
사진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무작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원의 종교적 신성함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죠.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무리하게 새치기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최근 관광객들 사이의 갈등을 다룬 보도 자료도 소개했습니다. 줄을 지키지 않거나 무리하게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동은 다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며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등의 행동도 자주 발생합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현지 상인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말하길 큰 소리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심지어는 상품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인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현지 상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행동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한꺼번에 몰려다니며 혼잡을 초래하거나 한정된 공간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인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국인들은 종종 사원에서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고 규칙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태국 상인들이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비교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매너가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한국인들은 태국 문화와 규칙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랐습니다. 교수님과 소피아의 말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태국의 관광지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고 태국의 관광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이 직면한 더 큰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타격이 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한국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태국 내 공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면서 그 여파로 수만 명의 태국인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태국에서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해왔고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단순히 몇몇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생산해오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부품 공급망이 현지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철수하면 이들과 거래하던 중소기업들 또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태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술 발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제조업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내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태국 내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현지 인재들을 훈련해왔는데 그들이 떠나면 이러한 기술 발전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투자했던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태국 경제는 관광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도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국 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태국은 더 큰 경제적 불안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경제적 미래가 매우 불안해질 것이고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소피아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소피아 학생이 주장한 대로 태국이 한국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로 가능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실직자들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 그리고 관광업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 태국이 이런 손실을 다른 국가나 산업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요? 교수님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태국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질문을 듣고는 별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딱히 반론을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소피아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보이지가 않았고 그녀는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소피아의 침묵을 잠시 지켜보신 후 강의실 전체를 향해 결론을 내리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감정이나 자존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이 한국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그중 하나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충격은 예상보다 큽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태국이 겪을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결국 협력과 상생이야말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제관계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갈등이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태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상호 의존은 필수적이며 그 속에서 지혜롭게 협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이 복잡한 세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